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겠습니다. 바로 작전명 시크릿에서 준비한 4가지 소식인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로 들어가고 2차 전지로는 들어가진 않았다. 2차 전지에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지금 흥행을 할 것이다. 쪼개기 논란이다. 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작전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LG전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LG전자가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네 번째, 규제가 풀린다. 바로 로봇입니다. 내일 길을 걷다가 로봇 만나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로봇주 사야죠. 네, 내일부터 이제 로봇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한 주씩 사도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전면 시크릿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또 투마로우 스타거즈에서 수익률 대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크게 수익을 낸 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마로우 스타거즈 말고 스타거즈 투나잇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명 시크릿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와 수급 먼저 살펴보자면 오늘 코스피는 0.06% 상승했습니다. 2,488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오늘 0.22% 상승했습니다. 1포인트가량 올라가서 811인데요. 민소 아나운서가 걸기로 한 치킨 이벤트까지는 앞으로 한 90포인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은요, 오늘 549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는요, 상승한 종목 1,029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4,571억 원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개인과 기관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834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늦게 개장한 하루였었는데요. 평소처럼 3시 반에 마감됐으면 아마 상승 전환 못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하는데 큰 의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일단 오늘 장은 견조한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지수 따라서 강과 약보합선 혼주 장세 보였고 또 섹터별로도 약간의 이제 등락은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였습니다만 역시 지수 따라서 하방 경직이 나왔고 그래도 크게 밀리는 종목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아직은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올랐고 또 코스피 지수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을 보일 정도로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또 이런 정도의 시장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어서 오늘 장 긍정적으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했고 만약에 오늘 시장 좀 하락했으면 김이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빠지지는 않았다. 견조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장 한 줄 평 같은 경우에도 고생 끝 이제 고생 끝 시작. 행복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의 시장 수급의 발목을 잡고 있던 공매도 부분이 이제 제도 개선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주식 상한 기간이 무제한이었는데 이제 개인과 똑같이 90일로 통일한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요, 장중에. 그리고 공매도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통일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향후에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2차 전지 쪽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추세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2차 공매도 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가 2차 전지 쪽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수급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 외에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를 추가적으로 매도 안 하고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한다라면 사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8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0포인트까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바닥에서 이제 바닥주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 끝 행복 시작. 주식 시작할까요? 이미 시작을 했어야죠. 아, 이미 시작하고 했었나요, 그러면? 비밀입니다. 아, 뭐 이렇게 비밀이 원래 많아요? 공포의 요즘?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지난주부터 조금씩 꿈틀꿈틀 하는 것 같길래 아, 지난주부터 좀 담았나요? 네, 조금씩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수 아나운서처럼 지난주에 종목을 좀 담아간 사람들이라면은 이번 주 진짜 달갑게 맞이를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정도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더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백인현 매니저가 얘기해줬던 대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한번 지금 담아보는 전략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작전명 시크릿 첫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트래킹. 외국인의 수급을 오늘 따라가 보면은 내일 시장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큰 주제로 보자면은 오늘 외국인은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가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건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오늘 미국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AI 반도체 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자, 우선 한규수 매니저님,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2차 전지를 이제 팔고 확실히 반도체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외국인들 매수가 분명히 반도체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도 결국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2차 전지 관련주가 실적이 좋아지기는 어렵죠. 많이 빠져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만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약합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를 팔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섹터 중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섹터만큼 성장 가치가 큰 섹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주도주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하인에서는 외국인들이 살짝 물량을 털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또 이런 대규모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나머지 소부장주 종목을 중심으로도 실적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는 결국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오늘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외국인 매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가 일단 선두에 서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도 좀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장기 소외된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의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직은 장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실 거예요. 보통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주변 여건이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이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대장으로 가면서 소외되고 있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매개가 외국인 매수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또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맞아요. 코스닥은 오히려 크게 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뭐 지금 제가 오늘 외국인 수급을 잠깐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많이 팔았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거의 국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순매도 상위가 1위가 에코프로고 2위가 에코프로 BM인데 일단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앞두고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단 먼저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가 이제는 추세적인 하락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미 낙폭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지금보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반도체 섹터 수급을 들어갈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자금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반도체 섹터 업황 반등을 기대한다라면 뭐 여러분들도 외국인처럼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 소재나 장비주 업체들 부품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로 대세는 굳어진 것 같고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교수 매니저님이 반도체 내에서 현재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 종목은 지금 제가 그동안 지금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대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이어가되 오늘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 거래 매수가 상당히 강하고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0.8%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시세 분출이라든가 탄력은 좀 약할 겁니다. 기대 순위는 상대적으로 약할 거예요. 하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지금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들 자체가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HBM 쪽이 조금 딜레이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과 기술력은 충분한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가 내년 HBM도 괜찮아질 거고요. 반도체 좋아지고 거기다 스마트폰 쪽 그리고 가전, 디스플레이 모두 전 사업 부분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의 뒤를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 시장이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의 시세도 만만치 않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그동안에 장기간에 거친 그 매도에서 지금 매수로 반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반등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자금 여력이 좀 크시거나 좀 안정적인 매매,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을 중심으로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요즘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연말까지 8만 전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뭐 9만 전자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8만 전자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한규수 매니저님? 연말까지 8만 전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8천 원 생각에는요.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 오늘 지금 7만 2천 원인데 네. 7만 800원인데 연말 해봐야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그래서 연말까지 가기는 8만 원 전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8만 전자는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8만 원 전자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한 9만 전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역시 이제 주변 여건, 경제 여건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경제 여건 자체가 급격하게만 꺾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9만 전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8만 넘어 9만까지 내년에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실적. 뭐 최근처럼 HBM이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는 실적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가동률이 뭐 내년 1분기 말부터 2분기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가동이 정상화되게 되면 반도체 소재나 부품 업체들은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식 식가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천트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CMP 슬러리도 생산을 하고요. 다양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동률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솔브레인 실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이 이제 이렇게 무겁고 안정적인 종목을 매수하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솔브레인 같이 저가에 매수하셨다가 나중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큰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아마 조선일 매니저님이 솔브레인 홀딩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지주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는 좀 투자 포인트가 다른가요, 매니저님? 글쎄요, 지금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이제 솔브레인 을 제가 좀 더 주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습식 식각 에천트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이 거의 독과점적인 네.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도 아무래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까지는 종목을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매니저님들 모두 다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를 매수한다는 것, 이건 우리나라를 현재 좋게 보고 우리나라 지수도 사는 격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좋아질 것 같은데 반도체의 이 순환매가 돈다는 관점에서 반도체 다음 타자를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궁금해요. 그 다음 사실 원래 2차 전지긴 한데 2차 전지가 흐름상 지금은 2번 타자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2번 타자가 어디가 될지 뭐 좀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섹터 이야기만 한번 해볼까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중요하죠.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네. 자동차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 자동차 종목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저평가? 올라오는 건 분명히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종목들은 그동안 좋은데 하면서도 여태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알면서도 옆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정말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자동차주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간다 못 간다를 판단 드리지 못하겠고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간다. 너무나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워낙에 선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현대차, 기아차는 그렇죠. 분명히 잡아놓고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는 이제 금리가 이제 다운되고 있는 그런 과정, 이제 금리 인상 시기조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주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OLED 관련 중에서 뭐 ICD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덕산 네오라스라든가 DMS 같은 이런 작은 종목들이 은근하게 좀 시세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는 단순한 OLED 디스플레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XR 기기, MR 기기 시장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겠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 시장에 상대적으로 또 반도체 종목들의 뒤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IT주라는 맥락에서 반도체가 먼저 선두에 서고 디스플레이 쪽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디스플레이도 저도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디스플레이 쪽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저도 이제 자동차 쪽은 동의를 하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자동차 다음 반도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섹터를 생각한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이오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이오.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종목 기억하시죠? 보로노이랑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만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ABL 바이오 하나 남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작전 세우러 가봐야 되겠죠? 두 번째 작전 공개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왕좌입니다. 흔들리는 왕좌? 아마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대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IPO 성적도 저조했었고 거기에 3분기 실적마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쪼개기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게 주주가치 훼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확인했듯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집중적으로 매도했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뚜렷하게 매도했다라는 정황은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매도 제도 개선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지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장의 2차 전지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면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2등주 역할을 했던 포스코 그룹주가 1등주로 치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강물을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조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에 특화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을 대체할 만한 주도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부터 치고 올라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행보하다가 내년 한 상반기, 2분기 지나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에코프로 그룹 비중은 조금 낮추고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로 조금씩 옮겨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 상장을 앞두고 오늘 뭐 언론을 통해서도 좀 다양한 소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루 앞 상장을 앞두고 이제 실적 공개를 했어요. IPO 전에. 그래서 우리 실적은 현재 이런 상태이다라는 것도 좀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언론 기사에서 뭐 이제 주요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를 확약하겠다. 이렇게 좀 뭔가 뉴스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환심을 사려는 혹시 이런 모션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어서 그 모션과 함께 내일 시장에서 확실히 에코프로 그리고 2차 전지는 개인의 힘으로 올라가는 섹터다 보니까 한교수 매니저님, 내일은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좋은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상장주들은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죠.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뭐 파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더 예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파도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증권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드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고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이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이제 그 보유 예수를 6개월 이상 안 하겠다, 이제 매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면서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일단 공모에 성공을 해야 회사에서도 자금 융통이 이제 충분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회사 측에서 그런 대책들을 내놓은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2차전지 시장 자체, 시황 자체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 섹터에 상장된 종목군들의 경우는 주가가 잠깐 반짝 반등하고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얼마 전처럼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세를 보일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상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그렇죠.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반대 상황인 걸 보게 되면 아마 상장된 이후에 성적이 좀 좋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방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에코프로 그룹주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님은 또 이제 신규 상장 그리고 IPO 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밴드 가면은 뭐 맞습니다. 이제 IPO 종목들이 있으면은 엄청 얘기를 자주 해주시고 이거는 좀 뭐 거르면 거르자 하면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모청약 불참 정말요? 네, 불참 의견 제시했습니다. 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 기간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하단 가격을 배정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다른 공모주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공모청약을 배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뭐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혹시나 내일 시장에서 뭐 반등하더라도 들어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장에서 딱 상장을 했어요. 9시에. 이제 막 근데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개인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은 참는 게 좋겠죠,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 주가를 보시면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같이 섞어서 보시게 되면, 네. 같이 묶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같이 빠지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스코 그룹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2차 전지, CNT 도전제, 제이오 같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관련 종목들 위주로도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요즘에 살짝 공포의 사라가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공포가 다 좀 공포마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왜냐면 케바케예요. 봐봐요. 지난주에 파두도 확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막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며칠씩 계속 떨어지다가 또 확 올라가니까 이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공포에 사야 되나? 파도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불확실하고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이 났단 말이에요. 잠깐 바닥 나온 것이거든요. 그거 말 그대로 초치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초단타로 수익을 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공포라는 부분들은 그런 종목 가지고 공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죠. 올라오고 있는데도 아직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집니다. 왜 공포를 갖느냐?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주변 여건도 안 좋고 여전히 바깥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경제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주가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공포감을 갖죠. 항상 주시장은 그런 공포감이 있을 때가 주가가 바닥을 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구간에서 선수들은 주식을 매집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 공포를 가지고 우리가 기회로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종목들도 아까도 2차 전지를 얘기했습니다만 2차 전지 말고 좋은 종목이 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굳이 지금 2차 전지를 우리가 볼 이유가 없죠. 지금 반도체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좋은 종목들도 지금 많은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분명히 이제 주도로 가고 있고 밑에서 좋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좋아지는 종목으로 가서 먼저 내고 나서 나중에 제가 볼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2차 전지도 바닥 칠 것 같아요. 네. 그때 가서 다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되니까 먼저 이제 좋은 쪽으로 네. 먼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의 말씀은
민수 아나운서 직접 뭐 굳이 공포를 하지 말아라. 공포감을 먹지 말아라. 무조건 공포라고 해서 사지 말고 그쵸. 기업의 실적도 따져보고 펀더멘탈도 따져보고 불나방처럼 가지 마라. 공포가 최고는 아니다. 네. 공포가 상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작전 세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의 진심인 LG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전장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LG전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실적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도 국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긴 했어요. 와, 근데 미국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미국일까? 그리고 미국에 가면 테슬라도 있을 텐데 네. 우리 LG전자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일단 좀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한 교수 매니저님.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뭐 제가 보기 잘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LG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뭐 가전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진출하면서 전장 사업 쪽에서도 이제 보기 이제 손에 잡힐 만큼 결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까지 이제 진출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 업체들이 많이 이제 진출해 있는 상태고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만약에 이제 LG전자라든가 뭐 테슬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 자체가 좀 빠른 속도로 좀 만들어지면은 아마 전기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는 그런 시점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전기차 충전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전소를 찾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전기 자동차 종목들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 시점을 좀 빨리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LG전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진출을 했고 또 2024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 자체가 2030년에는 한 50%까지 전기차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충전기 시장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역시 LG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가전 사업과 그리고 전장 사업 그리고 이제 충전기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된 상태죠.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가전이라든가 전장에 대한 수요가 다소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결국엔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좀 빠른 속도로 또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빠르게 속도로 좋아지게 되면 LG전자의 주가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모멘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 회사의 주가가 정말 올라가려면 가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또 전장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이 다 살아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너무 뭐 이런 재료 나왔다가 또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또 시장 상황 좀 보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잘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뭐 이제 전기차 수요도 올라가고 LG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기차 충전 사업도 부각을 받을 거고요. 자, 그러면 백윤 매니저님도 오늘 이 소식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까지 이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LG전자가 전장용 쪽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전소 사업도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라면 뭐 향후에는 성장하겠지만 당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충전기 규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미국에 진출하기 CCS, 때문에 네.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 다 테슬라 충전기 규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LG전자가 충분히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일단 당장은 비용이라든지 뭐 2차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는 어렵지만 뭐 향후 미래를 고려한다라면 뭐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당장은 자제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장은 좀 자제해보자 LG전자에 대한 뷰가 두 매니저님들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 세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작전명 네 번째입니다. 길에서 로봇을 만난다면 이제 내일부터 또 촉진법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배달 로봇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백일현 매니저님 이제 길에서 로봇 만나면 한 주씩 사도 될까요?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실증 특례를 받은 특정 지역에서만 로봇 배달이 가능을 했었는데 예. 이제 지능형 로봇법 개정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면 특별히 이제 안전운행 인증을 받는다라면 뭐 전국 어디에서나 로봇 배달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에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올해 당장 연내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안전운전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우리가 길에서 로봇 배달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뭐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로보티즈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직개미랑 일개미 이렇게 이미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직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텔이라든지 식당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자율주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제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들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가 지금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 로봇과 관련해서는 로보티즈가 조금 유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한규수 매니저님, 로봇주가 올해 초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럼 있다면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까지 알고 싶거든요. 저는 로봇주들이 지난번 올라갔을 때가 뭐냐면 이제 로봇 산업이 이제 새롭게 태동을 시작하고 또 로봇 산업이 이제 커지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세가 저는 이제 충분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려면 이제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어떤 시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군들이 많지 않고 또 실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또 현재 주가도 그렇게 많이 저평가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성장성보다는 이제 실적 수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서 저는 이번에는 로봇주는 좀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실적은 현재 좀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몇 개 종목을 빼면은 사실 아직 실적 찍힌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이제 체크해 보고 혹시 그 내년부터는 또 로봇주들이 얼마만큼 또 실적이 찍히는지 잘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이제 작전별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거즈에서 수익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전에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자,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이어서 순위 볼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한 고수입니다. 네.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수익률 32.32% 보여주고 있고요. 정종택 매니저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수익률 달려가고 있고요. 3위의 백인현 매니저도 굉장히 크게 또 올라왔습니다. 14.45% 보여주고 있네요. 네, 32% 대단한 수익률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길래 이런 수익률을 기록하는지 종목별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1위 칩셋 미디어 17.95%, 3위 이수페타시스 11.01%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의 슈어소프테크가 12.15% 수익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종택 매니저의 슈어소프트테크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목표가 챙겨서 포트에서 제외시킨다고 하고요. 또 한교수 매니저의 이수페타시스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바로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이틀 만에 목표가 달성. 대단합니다. 그 이수페타시스는 아직은 더 들고 가겠습니다. 이야. 들고 가고요.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반도체 말고 지금 이제 자동차도 올라가고 좋은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중심 자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있는데 굳이 주변주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집중하시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제 MLB 다층인쇄 회로기판 쪽에서 분명한 괄목할 만한 실적과 성장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러 개 있고요.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고요. 현재 이 구간에서 이제 두 번째 목표가는 제가 36,000원까지 조금만 올려보고요. 네. 그리고 익절가는 29,000원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36,000원, 입절가는 29,000원으로 재수정했습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콘텐트리 중앙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8%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네. 아유, 옆에 한교수 매니저님에 비하면 약소합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콘텐츠리 중앙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박스를 제외하고라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게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이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중견기업은 10%,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지금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규모가 한 30%까지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국내 OTT 업체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 기대감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 콘텐츠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리 중앙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천억 중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모두 홀딩 의견입니다. 포트에 있는 종목들 보니까 모두 플러스권이라는 것도 정말 맞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종목은 맨 마지막에 공개하는 게 도리기 때문에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도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워닝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 업체이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식각 공정 중에서 습식 식각에서 과산화수소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력 고객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꼼꼼히 체크해 본다라면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18%에서 한 20% 정도는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변동하더라도 어느 정도 판매 가격을 한솔케미칼 측에서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용 가산화수소 1위 업체인 한솔케미칼은 향후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월 들어서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같은 대형주를 매수를 못한다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겠는데 하지만 업황이 내년 1분기 말부터 반도체 주요 업체들이 정상 가동을 한다라면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소재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거래량은 많이 없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원하신다라면 한솔케미칼은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18만 1,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한 17만 원 정도 잡고 모아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고수 1등 매니저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유, 부담돼요. 즐기셔야죠. 네, 일단 이번 11월도 그렇고 연말 시즌으로 가면서 한번 수익을 좀 제대로 크게 내는 걸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역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역시 시장의 중심, 역시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SNS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다 네. 반도체예요, 오늘. SNS텍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반도체의 그 원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판.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원판이라고 해서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노광 공정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블랭크 마스크는 그만큼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지금 블랙 마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 자체가 거의 90%가 넘을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건 비메모리 반도체건 그리고 HBM이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블랙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최근에 이제 3분기 때 반도체 관련주가 실적이 급전직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이제 EV 펠리클 사업을 또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그 초박 필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장도 진출해가지고 또 이 회사가 또 새롭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미국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또 수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증가세가 조금씩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17% 이상씩 좀 높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이어서 실적이 좋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는 오늘 48,600원 정도 마감이 됐고요. 주가는 최근에 저점 찍고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미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바라고, 오늘 48,600원 종가에서 조금 밑으로 빼서 48,200원 매수가를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 4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SNS텍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정말 이 이름이 나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거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반도체 외에도요, 오늘 두 분은 정말 다양한 섹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두 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행복 시작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할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위주로 매집해야 될지를 제가 꼼꼼하게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개장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했고요. 지금 네이버 밴드,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면 유튜브 녹화된 내용이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녹화 내용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약간 조정권에 있는 숨고르기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권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종목과 섹터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녹화 내용 방송 네이버 밴드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될 건데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과 반도체 후발주들 그리고 반도체 외에 여러분께서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할 주도주와 유망주, 넥스트 반도체와 함께 갈 종목들 오늘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들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